안녕하세요 슈퍼루키 여러분. 오늘은 슈퍼루키가 스타트업 취업과 커리어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옆에는 강재상 멘토님이 나와주셨는데요. 멘토님, 저희 슈퍼루키 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무래도 좀 진지한 콘텐츠다 보니까 많이들 다운돼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로또월드 방식을 썼습니다. 네. 강재상이라고 하고요. 예, 패스파이너넷이라는 회사의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스타트업들을 이제 육성하거나 그다음 뭐 네트워킹 연결시킨다든가 혹은 뭐 투자한계 같은 데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이외에 스타트업들 개별적으로 따로 멘토링하거나 육성하는 일들, 교육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혹시 제가 여기 스타트업만 육성한 사람이 왜 와 있는지 궁금해 하시면요. 직장인들 혹은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책들을 여러 권 썼어요. 네, 그래서 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최근에 이제 신입 공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네, 취준생분들도 스타트업 채용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스타트업은 수시 시험이 굉장히 많고 또 대기업의 채용과는 일정 부분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기업 채용과 스타트업 채용 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양쪽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 회사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비어있는 그 업무 부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건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네, 그동안 사람을 많이 뽑아왔었기 때문에 네, 어떤 기준, 가이드가 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스펙이 어떻고요, 뭐 이런 사람 뽑고요 하는 게 사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긴 하거든요. 하지만 스타트업도 동일합니다. 예, 뽑고자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조직에 맞는지서부터 동일하긴 한데 예, 아주 큰 규모의 스타트업 일부 빼고는 아직까지 체계가 덜 잡혀 있다는 점이 어찌 보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속성 자체에서 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맞는 사람을 일단 뽑은 상황에서도 어찌 보면은 스타트업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립니다. 맡은 일 자체가 기업의 속성상 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부 부분 작게 시작해서 그 일을 조금씩 키워주는 조금씩 더 큰 일을 맡기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즉 바꿔 말하게 되면은 성장하거나 내가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스타트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어가자마자 업무에 바로 투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미 일을 잘한 상태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신에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보통 경력치를 뽑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어떤 일을 맡아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의 그쵸 그 일머리라고 하죠. 예,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얼마 열정과 패기가 있는지 어찌 보면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 자세를 가지신 분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스타트업이긴 합니다. 이유는 한창 성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맡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자기주도적인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자리가 더 스타트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대기업은 사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조금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그 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배울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한다라는 말씀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스타트업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일을 해야 된다. 네. 근데 들어오자마자 전문가로서 일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쵸. 네네.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일을 끝까지 맡아가지고 해낼 수 있는 인재. 그래서 맞습니다. 스펙보다는 조금 더 끈기나 인내심이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한데요. 그 소위 열정과 패기란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걸 약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일을 통한 성장? 음, 네, 그게 극대화되어 있는 게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스타트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깔끔하게 정돈을 하면요. 일단 열정, 패기, 끈기. 근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릿이라고 많이 그러죠. 좀 투지가 있는 분들이 스타트업에 좀 어울리시긴 합니다. 내가 지금 맡아서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 경우에 대기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스타트업은 그 일을 안 하고 가시게 되면 아예 뻥크가 나고 사업이 성장을 못하는 혹은 최악의 경우에 망할 수도 있어요. 예, 적은 인원으로 예, 다양한 일을 마저 돌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분들은 네, 뭐 스타트업 드라마도 보셨겠지만
막 밤새서 일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서로 좋다고 막 피자 먹고 그러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야근을 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 의미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가 맡고서 해야만 되는 일을 성과를 무조건 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거기에 몰입하느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지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이 투지 자체를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열정과 패기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오히려 그 일에 대한 전문성 부분은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 전문 영역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경력직으로 모시고 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에 가지 않았었을 경우에 그럼 나는 성장하기 힘들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아까 그렇게 각각 열정적으로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그들의 일하는 것을 보면서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거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경력직으로 오신 분들한테도 배울 수 있고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 더 필요한 덕목은 오픈마인드라고 하죠. 열린 마음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스펙 같은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고 극단적으로 이 부분만 어필하셔가지고 뽑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 바닥에. 예. 그리고 성과도 잘 내시고요. 그럼 멘토님.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난 스타트업 인재예요. 네네. 내가 조금 더 대기업에 종속돼가지고 정해진 네. 직무를 하기보다 네. 여러 가지 직무를 해보고 그 안에서 사업을 발견하고 그걸 구체화시키고 상품화시켜가지고 정말 팔고 싶은 그런 네.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나는 스타트업을 가고 싶은데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업을 가기는 싫어요. 나는 정말 좋은 스타트업에 들어가고 싶어. 네네. 이때 스타트업을 고를 수 있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기준을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좋은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해봐야지 그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만큼은 아닌데 충분히 회사로서의 규모감이 어느 정도 생겼고 그래서 최소한 뭐 바꿔 말하면은 뭐 우스갯소리 좀 슬픈 얘기긴 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제때제때 주고 복지가 나쁘지 않은 회사가 좋은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기준에서는 일반 기업들과 유사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럼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은 오히려 두 번째 기준인 좋은 스타트업이란 어떤 복지 혜택이 아니라 내 성장 가능성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고르는 포인트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과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는 그 역량 요 두 개랑 지금 내가 지금 후보군을 생각하는 그 스타트업이 얼마나 내가 이걸 발휘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어서 보실 부분이 그 스타트업에 예를 들어서 창업 멤버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일부 지분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월급이나 성과급으로만 받아야 되느냐 기타 등등을 고려하셔서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기 헌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그 마음가짐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스타트업의 기준 첫 번째 아주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요. 어찌 보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자유도가 높아지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하지만 어떻죠? 리스크는 더 올라갑니다. 네, 돈도 못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힘든 일을 맡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요거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좋은 스타트업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채용 공고를 보고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할 수 있죠, 같은데요. 할 수 있죠. 그 스타트업의 채용 공고는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네. 스타트업 자체가 자신들을 어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채용 공고에 보시면은 기업 소개, PR 기사, 직무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 이걸 보신 다음에 이 기업의 사업 방향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일치하는지 네. 그리고 이 기업의 직무 내용이 내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일과 일치하는지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으면 무조건 PR 기사를 내지 않습니까? 네죠. 그래서 이 기업이 나한테 안정적인 월급이나 지분을 준 만큼 네네. 자금이 두둑한지도 이런 PR 기사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에 시간 조금 되신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정도 되는 규모의 스타트업들은 다 어디 IR 자리 소위 스타트업에서 피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오픈된 피칭 자리에서 많이 발표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원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걸 오픈으로 해가지고 다 보여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스타트업 있으시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 보통 그 대표나 창업 멤버들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성장시킬 거예요라고 발표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좋은 스타트업을 고르는 방법은 좀 알아봤어요. 네. 근데 꼭 피해야 하는 스타트업. 겉은 되게 때깔 나는데 사실 네. 알고 봤더니 돈이 전혀 없다던가 네. 아니면은 겉은 때깔 나는데 알고 봤더니 팀워크가 엉망이라던가 음, 이상한 사람이 많다던가 이런 스타트업도 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꽤 많죠? 꼭 네. 피해야 하는 스타트업들은 어떤 스타트업들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스타트업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자체는. 예. 어찌 보면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좀 피해야 될 기업이라는 기준이 조금 더 맞는 편인 것 같고요. 이야기 나누다가 조금 더 뭐 스타트업스러운 부분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피하셔야 될 부분은요. 의외로 심플할 수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일반적인 기준들에 대해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정말 다 개인차라고요. 남들이 다 욕해도 나랑 잘 맞을 수 있어요. 예. 소위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핏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막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 막 부대끼고 막 하고 막 회식 가고 그런 거 싫어요. 예. 그냥 나는 딱 깔끔하게 일만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은 약간 차가운 분이겠죠. 그런 회사로 그럼 가시면 돼요. 근데 남들이 또 보기에는 아, 저긴 너무 차갑고 회사인데 너무 냉정해. 그렇게 느껴 나쁜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내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가 고등학교, 대학교 넘어올 때까지도 대부분 분들이 내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지원하셨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자꾸 떨면서 지금 취업 시장까지 오셨거든요. 근데 취업은 지금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서 접근하지 않으시면요. 네, 첫 번째 단추 혹은 뭐 두세 번째 초기에 커리어 자체 때문에 완전히 그 이후 커리어가 많이 꼬이실 경우가 발생을 해요. 사실 대학교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고 하긴 하지만 정 안 되면은 그쵸 자퇴하고 다시 수능에도 볼 수라도 있는데 기업은 네 사회생활에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요 나오고 나서도요 그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 꼬리표처럼 붙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먼저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 이런 회사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정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지 않은 회사가 나쁜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사실 그거죠. 조금 전에 이제 진행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회사의 존속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가장 피해야 될 회사입니다. 뭐 차라리 회사 분위기가 안 좋고 뭐하고 싸가지 없고 막 그래도 이 회사가 망하는 회사에 있는 것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망하는 회사는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먼저 망해버리면은 당장 삶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럼 망할 회사들을 그럼 짚어내는 게 사실 키잖아요. 그래서 나쁜 회사를 곧 망할 회사, 망할 징조 혹은 향후 문제가 터질 만한 회사라는 거로 정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해요. 일단 조직 분위기가 따뜻할 필요도 없고요. 일과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돌아가는 회사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건 따뜻하건 간에 일로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서로 잘 나왔든 안 나왔든 잘 안 나왔다면 잘 나올 수 있게끔 만들든 요렇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혀있는 회사면 좋은 회사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나쁜 회사가 되겠죠. 근데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서로 전형을 일단 통과를 하시게 되면은 서로 전형까지는 다 어차피 써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통과하셨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면접을 보러 가시잖아요. 면접 장소 자체가 회사 내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들어갔을 때 그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를 찬찬히 살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 싸한데 면접장 들어갔을 때 대표님은 너무너무 이렇게 천사에 막 정말 나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선택하셨을 경우에 보통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이유는 밖에 있는 회사 분위기가 정답이거든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대표님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신이 여기 보시는 분들이 잡힌 물고기가 되는 순간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꼭 가서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서로 전형 통과하시면 무조건 최대한 사무실 가셔서 사무실을 투어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데가 있어요. 스타트업 중에서 굳이 카페에서 마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의심해 보실 수도 있어요. 사무실이 좁아도 보통은 만약에 회사에 좀 자부심 많으신 분들이면은 일부러 사무실을 한번 구경이라도 시켜주고 나서 카페로 가시는데 카페에서만 보시고 죽어도 사무실로 안 들어가시면은 뭐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의심스러운 면이 좀 있죠.
그럼 멘토님, 먼저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네. 자금력을 확보한 스타트업. 두 번째는 네네. 그 업무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 근무 환경.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쵸.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스타트업이 음. 자금력도 있고 분위기는 좋아요. 네네네. 근데 성장성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사실 네네. 스타트업이라기보다 네. 중소기업으로 점점 변형될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기업들은 좀 어떤가요? 저는 나쁘진 않게 보는 이유가요. 스타트업의 종국의 꿈은 뭐 스타트업 바닥에서 맨날 그 제이커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스타트업이 제이커브 그를 그려서 엄청난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률상 따져도 예비 창업 단계에서부터 치게 되면 거의 솔직히 1%, 0.5%도 안 됩니다. 성공 확률이라는 게. 그리고 그 성공 확률이 대박을 친 회사도 아니고요. 한 4년 뒤, 5년 뒤에 살아남아 있다는 회사들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몇 회사들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대부분 회사들은 가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투자금의 이슈가 있는데 투자금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는 반드시 그렇진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은 투자금을 받고 직원을 뽑을 수 있으면은 향후 성장성이 높다는 거를 꽤 많은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투자가 많이 들어왔지만 성장이 조금 더딜 것 같다는 거에 우려는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놓치고 있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성장이 힘든 스타트업 같으면은 투자금을 잘 못 받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러니까 한 중기 단계 정도까지 여러분을 뽑을 아마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예. 네, 스타트업의 성장성이나 향후 방향 같은 것들은 모두 다 투자금에 녹여져 네네. 있기 때문에 네. 투자금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나 중요한 근무 환경 그리고 그쵸. 분위기. 예. 어찌됐건 저찌됐건 거기에 8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딱 면접장 들어가시면은 이 회사 분위기가 나랑 맞을지 안 맞을지를 대충 눈치를 채실 겁니다. 네. 그거는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타트업을 위한 이력서 자소서 쓸 때 좀 네네.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일반적인 그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들 지원하실 때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강조해 드렸듯이 아까 그 인재상에서도 스타트업은 조금 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에 그 주제가 내가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투지를 갖고 오픈 마인드로 이러한 일을 해냈는지 그리고 성과를 냈는지 중심으로 쓰시면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곳들은 그 산업의 속성상 로열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중후장대하면서 안정화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사고가 터지면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소위 그 하이라키 문화가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긴 수직 문화가 아니면 이 사업이 안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네. 하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새로운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이면서도 열정적이면서도 오픈마인드에 근데 성과까지 내는 그리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진 이야기의 스토리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네, 작더라도 성과가 대단하게 안 났더라도 내가 직접 해서 무언가 굉장히 보람된 일, 그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거나 무언가 성과가 났던 일 중심 쓰셔야 돼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기업은 조직 적응도나 어떤 네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낸 음, 그러한 정신이나 태도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 네네. 스타트업은 자기주도적으로 누가 시키지 음, 않더라도 내가 네.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네. 결과를 내본 경험을 더 중시한다고 하니까요. 음.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타트업 면접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중견이나 대기업서부터 프로세스가 좀 잡혀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질문이 음, 정돈돼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할지에 대해 대충 정해져 있는데 정말로 스타트업은 진짜 복불복입니다. 그 이유는 스타트업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면접에 들어가시면요. 거기 최소한 창업 멤버 아니면은 네, 창업가와 직접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로 정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창업가나 창업 멤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계속 유도해서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언가 다 정돈되어 있기 어렵다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일단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는 아마 경력직이든 신입이든 다 물어보실 겁니다. 네, 왜냐면 요거는 그 서류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서류와 이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처음에 보자마자 바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보기 그러니 오히려 이런 부분이 네, 약간 버퍼 역할도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다른 질문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에 쓰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증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량상 아무리 이제 분량 제한 없는 거 쓰신다고 해도요. 네, 여기다 소설을 쓰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걸 다 정리하시다 보면 막 수십 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줄여서 쓸 수밖에 없는데 실제 그 일을 얼마나 진짜로 해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게 보통 면접 때 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뭐 혹은 뭐 팀플 같은 거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은 그 팀플에서 뭐 해서 이렇게 상을 탔어요. 그럼 보통 질문이 이렇게 나갑니다. 아, 네. 그거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네 명이 같이 하셨잖아요. 그 네 명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가 거의 100%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역할 자체를 얼마나 뭐 물론 리더나 그쪽이시면은 원하지 않으셔도 더 주도적으로 하셨겠지만 그게 꼭 리더가 아니래도 내가 맡았던 그 부분에서 얼마나 이거를 내 힘으로 해내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게 드립하는 아까 그 세네 가지의 그 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해서 좀 서로 마음에 좀 들고 마무리가 좀 되는 단계가 되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자리에서 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마음에 드신다고 하게 되면 대충 가이드라인이. 이유는 중견이나 대기업은 네, 연봉이랑 그것도 다 테이블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뽑히고 나서 문제예요. 그거는. 그럼 대충 거의 내고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타트업은 보통 그렇게 딱 끝나고 나게 되면은 마음에 들거나 하면은 바로 이어서 하든지 사실상 뭐 며칠 뒤에 뭐 최종 합격하시면은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때 며칠 뒤에 만나셔도 결국에 돈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신의 가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우리랑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보실 때 아, 내가 이 스타트업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 대충 얼마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대기업보다 명확하게 하고 하셔야 돼요. 대기업, 중견기업 어차피 그렇게 기대하고 가셔도 내고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스타트업은 여러분이 내고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람이 들어가도요 전혀 다른 대접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지막 부분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은 면접 질문에서도 단순히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해본 업무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 안에서도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봤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스타트업은 또 면접 자리에서 마음에 들면은 바로 돈 얘기를 한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연봉을 바라고 있는지도 좀 본인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가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스타트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좋은 한마디 드리면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도요 하나의 기업이고요. 보통 스타트업 하면은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약간 동아리 분위기에 같이 막 즐거울 것 같은 막 그런 걸 상상하시거든요. 네, 조직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르고 스타트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에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많이 흐르고 즐거울 확률이 높아요. 높은데 판타지를 가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스타트업도 규모만 다르지 회사입니다. 회사는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만 하고요. 일을 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즐거움과 어떤 그 일에서 오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 나와 좀 결이 같거나 같이 또래가 좀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나 일하고 싶어 막 이런 판타지를 갖고 계시면은 오히려 저는 스타트업에 지원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결국에 그 분위기 좋은 것도 분위기 좋고 잘 나갈 때고 여러분께서 일을 잘하실 때 문제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기업과 똑같습니다. 스타트업도 지옥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예, 그 회사가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한테만 그 회사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판타지는 버리시고 일반 기업이지만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무언가 더 좀 깝깝하지 않은 마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곳이 스타트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 정도만 가지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판타지는 꼭 버리십시오. 저희 슈퍼루키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